전 세계가 주목한 장면이었습니다. 일본 도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수백 대의 카메라, 수천 명의 취재진이 몰렸지만 트럼프는 웃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정, 단 24시간 뒤 그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달랐습니다. 회담장 문이 열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트럼프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일본이 받지 못한 웃음, 한국이 얻은 그 미소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외교의 언어를 바꾼 단 한 번의 순간, 트럼프가 웃은 그 자리에서 세계의 균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미소의 의미를 따라갑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저는 그날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발표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발표된 일정표에는 도쿄가 첫 번째 방문지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경주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순서가 의미를 갖는 세계에서 그 배치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었어요. 집무실 창문 너머로 용산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서관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외교 행보가 정리되어 있었죠. 그의 패턴, 발언, 그리고 표정의 변화까지요. 일본 언론은 이미 들떠 있었습니다. 도쿄의 주요 신문들은 일면에 환영 기사를 실었어요. 미일 동맹의 새로운 장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숨기지 않았어요. 첫 방문국이라는 상징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달랐어요. 신중한 논조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확정이라는 제목 아래 짧은 분석 기사만 있었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보도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어요. 조용히 준비하고 실질을 챙기는 것이요. 김도현 외교안 보수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측 준비 상황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서를 펼쳤어요. 의전, 만찬, 공동성명 초안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 수석이 간략히 답했어요. 실무 협의는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의전보다 실질 의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화려한 환영식보다 중요한 건 회담 테이블에서의 온도였으니까요. 트럼프라는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감정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리더였어요. 좋아하면 웃었고 불편하면 얼굴이 굳었습니다. 외교적 수사보다 본능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읽기 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의 의미를 제대로 읽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그의 미소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웃음 뒤에는 판단이 있었어요. 상대를 평가하고 관계를 저울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외교는 어긋났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집무실 조명만 켜진 채 외교팀과 회의를 이어갔어요. 한미 관계의 현 상태, 양국 간 현안,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점검했습니다. 북핵 문제, 방위비 분담, 경제 협력까지 다뤄야 할 의제는 많았어요. 일본과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본은 화려한 의전으로 환대할 것입니다.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할 거고 양국 정상의 친밀함을 강조할 거예요.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가야 합니다. 제 답이었어요. 화려함이 아니라 실질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요. 김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한 해법은 없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시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책임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좋은 파트너다라고 말했던 순간도 있었고,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의 태도는 상황에 따라 변했습니다. 일관성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줄 건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필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이요.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협력으로 증명해야 했어요. 안보든 경제든 실질적 가치를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였어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기획재정부까지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정부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의에서 각 부처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외교부는 의전과 의제를 정리하고 있었고, 국방부는 한미 군사협력 현안을 챙기고 있었어요. 경제팀은 통상 이슈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일본 회담 결과를 보고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했어요. 맞는 지적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전략도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회담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어포스 원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그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어요. 집무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어요. 그는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한 익숙한 제스처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미소가 도쿄에서도 나올까 하고요. 일본은 최고 수준의 환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궁 방문까지 예정되어 있었어요.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대접을 좋아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전이 관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회담장에서 나누는 대화였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눈빛을 나누고 어떤 온도를 느끼느냐가 관계를 결정했습니다. 김 수석이 다시 보고를 가져왔어요. 도쿄 현지 분위기입니다. 일본 언론의 기대감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들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가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일본처럼 요란하게 환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신 실속 있는 대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혼자 집무실에 남아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땅에 올 거예요. 그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 순간이 긴장되면서도 기다려졌어요. 외교의 무대에서 말은 기록에 남지만 표정은 기억에 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웃음이 진심인지 의뢰인지는 그 순간 알 수 있어요. 눈빛의 온도, 악수의 강도, 대화 중 몸의 각도까지 모든 게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웃지 않아도 됐어요. 다만 진심이 전해져야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어요. 말보다 태도로요. TV를 다시 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나왔어요. 일본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와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어요. 저는 그 장면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읽으려 했어요.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의 깊이까지는 화면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볼 그 표정과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가 웃을지 웃지 않을지, 그것은 언어보다 깊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도쿄의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에는 차가운 긴장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생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하네다 공항에 깔린 붉은 융단, 도열한 의장대,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계단 아래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에어포스 원의 문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손을 들어 인사했지만 그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관례적인 제스처일 뿐이었어요. 두 정상이 악수했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그 악수가 짧다는 게 느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눈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환영사가 이어졌지만 그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김도현 수석이 제 옆에 서서 화면을 함께 봤어요. 생각보다 차갑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이 준비한 화려한 의전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표정한 얼굴이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 간극이 의미심장했어요. 총리 관저로 이동하는 차량 행렬을 카메라가 따라갔습니다. 일본 언론의 중계는 흥분되어 있었어요. 역사적인 방문이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트럼프 대통령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창밖을 보는 그의 시선이 공허했습니다. 회담장 입장 장면이 나왔어요. 양국 국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기자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환한 미소로 트럼프 대통령을 안내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소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회담장의 온도가 느껴졌어요.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발언했어요.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처럼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미일 동맹의 역사, 양국 협력의 중요성,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일본의 역할까지 언급했어요. 발언은 길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듣고 있었지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두 번 끄덕였을 뿐 시선은 테이블 위를 맴돌았습니다. 메모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몸은 의자 뒤로 기댄 채였고 팔짱을 낀 자세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신체 언어는 명확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신호였어요. 아무리 화려한 수사를 늘어놓아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에서 말보다 중요한 게 태도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차례였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어요. 미국과 일본은 오랜 동맹이다. 앞으로도 협력할 것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감정도 없었어요. 회담은 예정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45분 예정이었던 회담이 30분 만에 종료됐어요.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에 없었습니다. 두 정상은 간단히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 수석이 말했어요. 이건 형식적인 방문이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은 화려하게 준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형식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본은 아직 몰랐어요. 일본 언론은 달랐습니다. 회담 직후 보도는 긍정적이었어요. 미일 동맹 재확인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고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그 평가와 맞지 않았어요. 외신들은 더 냉정했습니다. 로이터는 짧고 차가운 회담이라고 보도했어요. CNN은 트럼프의 무표정이 모든 걸 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언론은 일본 언론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읽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외교팀과 다시 모였습니다. 일본 회담을 분석하는 자리였어요.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세부 장면들을 검토했습니다. 악수의 길이, 시선의 방향, 앉은 자세의 각도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형식을 싫어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는 준비된 대본과 의례적 발언에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대화를 원했어요. 실질적인 이익과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길 바랐죠. 일본은 그걸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김 수석이 동의했어요. 화려한 의전보다 실속 있는 의제가 필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가질 만한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야 그의 태도가 바뀔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참모들이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일본 회담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무표정 속에 뭔가 있었습니다. 실망이나 분노가 아니었어요. 무관심이었습니다.
무관심이 가장 위험했어요. 분노는 관계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지만 무관심은 관계 자체의 부재를 의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회담에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게 일본에게 주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언론은 여전히 긍정적이었어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는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냉담한 태도가 화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일 관계의 온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황궁 방문도 있었고 만찬도 열렸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끝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의례적인 미소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일본이 준비한 모든 행사가 형식으로만 흘러갔습니다. 김수석이 최종 보고를 가져왔어요. 일본 일정이 종료됐습니다. 내일 서울로 출발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일본에서 보여준 냉담함이 한국에서도 계속될지 아니면 달라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승부할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질로요. 저녁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네다 공항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배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간단히 손만 흔들고 올라갔어요. 마지막까지 미소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는 아직 웃지 않았습니다. 이틀간의 일본 방문에서 진심 어린 미소를 한 번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건 단순한 무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도시에 올 겁니다. 우리는 준비했어요. 화려한 환영이 아니라 진실된 대화로요. 그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태도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태도가 진심인지 형식인지 그는 금방 알아챌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했어요. 집무실 책상 위에 회담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 방위 협력, 경제 동반자 관계까지 다룰 의제들이었어요. 각각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한 진심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도착할 거예요. 그가 내릴 때 어떤 표정일지 궁금했습니다. 일본에서처럼 무표정일까 아니면 달라질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미소는 언제나 진심을 향해 움직인다는 걸요. 형식 앞에선 얼어붙지만 진심 앞에선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보여줄 건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미소는 언제나 진심을 향해 움직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일본에서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아직 시험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귀빈실에서 그의 도착을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에어포스원이 활주로에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단 위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했고 이번엔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있었어요. 일본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무표정도 아니었어요. 그 중간 어디쯤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걸음을 봤어요. 일본에서보다 느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도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의 눈빛이 잠시 제게 머물렀습니다. 짧았지만 그건 분명 달랐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형식적인 악수와 달랐습니다. 눈도 마주쳤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가늠하는 시간 같았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오고 싶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에 형식적 느낌은 없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 같았어요.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경호차들이 앞뒤로 호위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일본에서처럼 공허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눈빛이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회담장으로 안내했어요. 양국 국기가 나란히 서 있었고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화려한 세팅과는 달랐어요. 간결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을 둘러보는 게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측 참모들도 자리를 잡았어요. 김도현 수석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회담이 시작되기 전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 짧은 순간 트럼프 대통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먼저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준비한 의제를 꺼냈어요. 방위산업 협력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미국과의 공동 개발 가능성, 양국 군사동맹의 실질적 강화 방안을 설명했어요. 통역이 이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회담과 달랐어요. 그는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몸을 뒤로 기대지 않고 앞으로 숙인 자세였습니다. 관심의 신호였어요. 한국의 방위 기술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고 직접 던진 질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지킬 수 없었으니까요. 그가 잠시 침묵했어요. 제 답을 곱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물었어요. 모두 자체 기술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남의 기술을 빌리지 않습니다. 배우고 개선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어요. 짧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일본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표정이었어요. 그 미소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인정이었어요.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에너지 협력, 기술 동맹, 경제 파트너십까지 의제가 넘어갔어요. 각각의 주제마다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추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 내용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질문도 많아졌어요. 그는 진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 회담이 아니라 실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저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북한 문제로 넘어갔어요.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한반도 문제는 한국 없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걸려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그의 답이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발언이었어요. 일본 회담에선 나오지 않았던 반응이었습니다. 회담이 예정 시간을 넘어갔습니다. 일본에서는 30분 만에 끝났지만 우리 회담은 1시간을 넘기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대화에 집중했어요. 김 수석이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시간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어요. 기자회견 준비가 됐습니다. 그는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형식적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대화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이어가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양국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연단 앞에 나란히 섰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의 첫 문장이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동맹 이상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갑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일본에서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기자들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어요. 저는 표정 없이 들었지만 내면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웃음은 외교의 언어였어요. 말보다 명확했고 진심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진심이 통했다는 신호였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한미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치를 재확인했고
미래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짧게 말했어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소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 방문과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대화의 깊이가 다릅니다. 오늘은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답변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일본과의 형식적 회담, 한국과의 실질적 대화요. 언론도 그 차이를 감지했습니다. 카메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에 집중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연단을 내려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말했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일본에서 보이지 않았던 진심 어린 미소를요. 그 미소가 외교의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신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창밖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네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도시입니다. 그날 밤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회담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공식 의제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안해 보였어요. 경계심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배웅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어요. 이번엔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일정에 있던 형식적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차가 떠나는 걸 봤습니다. 테일라이트가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김수석이 제 옆에 섰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시작입니다.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의 미소를 떠올렸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시험받는 건 이제부터였어요. 미소는 시작일 뿐, 관계는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오늘의 신뢰가 내일도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외교의 언어는 말이 아니라 표정이라는 거요. 그의 미소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심도 전해졌다는 것도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외교의 언어는 말이 아니라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무언가 달라진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집무실에서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회담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켰어요. 각국 언론의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CNN은 회담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웃는 모습이 화면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BBC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의 미소, 한국을 향하다. 짧은 제목이었지만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로이터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각국 언론이 같은 장면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일본 언론도 봤습니다. NHK는 조심스러운 논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서 활짝 웃다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외교의 주도권을 가져갔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도현 수석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국제반응 정리본입니다. 저는 받아서 펼쳤습니다.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과 분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수석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회담과 비교되는 걸 의식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대비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신뢰를 얻었다고 해서 일본이 잃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도 회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자막으로 나왔어요. 한국은 동맹 이상의 파트너입니다. 그 문장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자부심 섞인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자부심이었어요.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냈다는 조용한 인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거예요. 그들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미소 하나로 세상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외교의 성과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약이나 협정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미소는 신뢰의 신호였어요. 우리가 준비한 진심이 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화려한 의전이 아니라 실질적 대화로 그를 설득했어요. 말이 아니라 태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회담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각 부처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안도감이 보였어요.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후속 실무회담 일정을 제안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거였어요. 회담이 단순한 의례로 끝나지 않고 실질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말했어요. 한미 군사훈련 일정 조율 요청이 왔습니다. 방위 협력도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소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다는 증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태블릿으로 국제뉴스를 계속 봤어요. 도쿄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총리관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측근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한미 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한 익명의 참석자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일본은 완벽한 의전을 준비했지만 신뢰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이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반면 우리는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했어요. 실질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고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그 차이가 미소의 유무로 나타났어요. 외교의 온도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의 온도에서 결정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집무실 조명을 켰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도 이 풍경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라고 했던 그의 말이 떠올랐어요. 외교부에서 최종 보고서가 왔습니다. 회담의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합의 사항, 후속 조치, 양국 간 협력 계획까지요. 문서로 정리하니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서에 담기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소요. 그 짧은 순간의 표정이 모든 문서보다 많은 걸 말했습니다. 신뢰는 종이에 쓰이지 않았어요. 눈빛과 표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뉴스를 다시 켰어요. 여전히 회담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제 뉴스 채널들이 같은 장면을 반복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웃는 모습이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웃지 않았어요. 화려하게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진심을 보여줬어요. 그 진심이 결국 상대를 움직였습니다. 김수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분석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즉시 찾아봤어요. 트럼프의 미소가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일본과 한국 회담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외교는 말의 예술이 아니라 신뢰의 예술이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객관적 평가였지만 우리가 해낸 일을 정확히 짚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집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각국 언론 클리핑이 놓여 있었어요. 대부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성공, 트럼프의 태도, 변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미소가 내일도 이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신뢰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만 유지하는 건 지속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며칠 전의 긴장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긴장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웃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사라진 뒤에도 저는 여전히 그 의미를 생각했어요. 외교의 완벽함이 뭔지 몰랐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만들어낸 신뢰는 오래 남는다는 걸 알았어요. 일본의 형식적 환대는 화려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우리의 조용한 진심은 수수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태도였어요. 며칠 후 미국 측에서 감사 서신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였어요. 짧은 내용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과의 대화는 의미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하자. 그 문장이 모든 걸 말했어요. 저는 답신을 썼습니다. 역시 짧게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불필요한 수서 없이 핵심만 전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담의 여파가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언론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미소는 여전히 기억됐어요. 외교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왜 그가 웃었는지 이제 명확히 알았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처럼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외교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외교의 완벽함은 잊혀지지만 진심으로 만들어낸 신뢰는 오래 남습니다.